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돌싱이 되어버린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모두 합쳐 3년 정도 했지만 다행히 우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맞벌이 부부로 사느라 신혼 초반에는 빨리 자리 잡고 싶어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아이 가질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작년 초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발령을 받는 바람에 뜻하지 않던 주말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직장은 공기업이었고 저는 금융회사 쪽을 다니고 있어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쪽 바닥에서 소문이 날 만큼 났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한 신상 정보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남편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 중소도시로 갑자기 발령을 받는 바람에 한참 즐겁게 살고 있던 저희로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집다운 집 사고 올해는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졸지에 부부가 따로 떨어지게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새로 산 집 대출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따라 지방으로 같이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조용히 살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내려갔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자주 전화해줬고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빨간 날이 되면 매일 올라와서 같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올라올 수 없는 평일에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건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기다리는 건 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은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잘생긴 편이에요. 저희 친정집은 시댁에 비해서 조금 가난한 편인데 연애할 때 우리 집 사정 다 알고도 괜찮다며 결혼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면서 다 이해하고 좋아해줬습니다. 싸우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약간은 남아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면 절대로 받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혼자 경기도에 남아 남편이 올라오기만을 손꼽으며 기다렸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남편이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저를 보러 올라왔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신혼이 맞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일에 못 보던 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남편을 볼 수 있었고 얼굴 보는 게 너무 기다려지니까 사소한 일로는 서로 다툴 일도 없었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남편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고 설레이더라고요. 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피곤하다며 저한테 신경을 덜 쓰기 시작했어요.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면서 올라오지 않고 숙소에서 주말 보낸다고 하는 날이 하루 이틀 자꾸만 늘어났어요. 남편이 피곤하면 제가 내려갈 테니까 주말에 얼굴이라도 보고 같이 있자고 했는데 멀쩡한 집 놔두고 이런 시골까지 뭐하러 내려오냐면서 그냥 다음 주에 집에 올라갈 테니 그때 보자는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바보같이 그냥 남편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평소에 영상통화해주고 카톡으로 연락도 자주 해줘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 연말에 남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면서 무려 3주 연속으로 집에 안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제가 만들어준 반찬 가져간 것도 다 떨어졌을 거고 연말인데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건가 싶어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에 또다시 남편에게 오늘도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우울하고 슬펐지만 그래도 남편이 피곤하다는데 어쩌겠어요? 연말이라 일도 많고 너무 바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죠. 그래서 어차피 반찬도 새로 가져다 줄 겸 남편에게 내가 직접 내려가야겠다 생각하고 몰래 토요일 아침에 준비한 반찬을 싸들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아침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전날 내린 눈이 아직 안 녹아서 땅은 눈밭이었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무려 3주 만에 남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콧노래가 나오고 버스 타고 내려가는 내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사는 집 앞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고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제가 내려가는 중이라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피곤하다는 사람이 어딜 갔나 싶었지만 어차피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아니까 누르고 들어갔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잠깐 어디 나갔나 싶어서 금방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온 반찬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남편 좋아하는 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도 끓이면서 방을 청소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상한 물건들이 집에 많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향수며 디퓨저 같은 것도 무슨 이런 취향의 물건들을 쓰고 있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밥을 새로 해놓고 작은 집을 대충 청소하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어떤 여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정말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도 남편은 물론 애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쪽도 여자 혼자 따로 내려와서 자취하고 있는 주말부부였고요.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동네에서 저 같은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흔한 케이스라고 하셨습니다. 공기업들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일하러 혼자 내려가면서 정말 많은 주말부부가 생겨버렸고 그곳에서 눈맞은 유부남녀들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흔한 일이라고요.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할 때 도와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겪고 너무나도 큰 충격 받는 바람에 정말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다가 변호사님의 저 말이 오히려 제게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수십 수백 쌍의 부부가 주말부부하면서 헤어지는 중이라며 지금도 저 말고도 다른 분도 똑같은 케이스로 이혼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우울한 기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나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마음을 편히 먹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며 단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싹싹 빌었지만 제가 남편을 그때까지 너무 좋아하고 믿고 있어서 오히려 더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변호사님 통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로 다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위자료도 받고 재산도 적당히 제가 납득할 만큼 분할해서 받아 나오고 헤어졌어요.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남편에게 받은 돈과 바람피운 내연녀에게 받은 돈을 전부 정리해보니 모두 합쳐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혼한 뒤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고 그때 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서 회사 다니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몇 번 오긴 했는데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다 거절했어요. 워낙 예전부터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이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금방 다른 여자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좀 충격에서 벗어나고 한숨 돌렸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산 넘어 산이라고 또다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일이 마무리된 지 겨우 2달도 안 지났는데 얼마 전 제 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면서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꼭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누나가 이혼해서 이러고 있는데 자긴 결혼한다며 집에 여자친구 데려오는 동생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눈치 전혀 안 보고 잘 됐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셨고요. 얼마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상견례 자리도 바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지난달 말에 했는데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걸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동생 상견례를 나가냐고 거절했죠. 저 없이 상견례도 잘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생의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 말곤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앞가림은 하고 살 수 있어요.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알아서 과외하고 알바도 해서 직접 용돈 벌어서 쓰고 그때부터 남는 돈은 적금 붓고 아껴서 사는 게 습관이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받는 연봉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는 집안에서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예전부터 공부도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았고 별다른 기술도 배운 적이 없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동생이 취업했을 때 남자가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차는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차도 사주고 이래저래 지원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 자연스레 씀씀이도 커지더라고요. 이제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이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신혼집으로 아파트나 빌라 전세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 돈이 몇 천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부모님도 형편이 뻔한데 갑자기 수중에 몇 천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엄마가 상견례 끝나고 돈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제게 전화하셨는데 솔직히 답답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동생도 이해 못하겠고 그걸 안 말리고 진행시키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어차피 저는 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이혼한 마당에 집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었죠. 어디서 대출을 받아오던지 아니면 동생과 결혼할 예비 신부가 능력이 있던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갑자기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엄마와는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속내도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좀 어색하고 살가운 느낌은 전혀 아니라서 직접 전화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했을 때도 엄마는 제가 불쌍하다고 이해해 주셨는데 아빠는 남자가 한번 실수한 것 같고 다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하시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조금 옛날 분이시고 고지식해서 평소에 대화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왠지 받기 싫고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생 장가 가는데 네가 좀 보태야겠다. 이번에 너 이혼하면서 받은 돈 있지? 그걸로 일단 동생 신혼집부터 구하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저 시집갈 때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이 혼자 알아서 시집갔고 비록 3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에게 뭐 하나 도움 구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한테 여유가 있고 부모님이 힘든 상황이면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이혼한 딸의 위자료로 아들 장가 보내는 미천으로 쓰겠다고 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빠 전화를 받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끊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목소리를 들었더니 그제서야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엄마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너무 서럽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엄마는 아빠 편 들면서 저보고 이해하랍니다. 가족인데 서로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면서 동생 장가 가는 거 누나로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왜 눈물 나고 서러울 일이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필요했는데 마침 너가 이혼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뭐니. 동생한테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누나로서 모범을 보여봐. 제가 지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닌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 바람나서 이혼할 때도 친정부모님 두 분 모두 전 남편에게 큰소리 한번 치신 적 없고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셨고 결국 제가 이혼해서 혼자 살 집 구할 때도 돈 보태거나 도와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는 자기네 동네로 오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셨어요. 이혼한 딸내미가 집으로 들어와서 사는 모습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우니까 근처에 두고 살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이혼할 때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사는 게 싫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고 바로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욕을 한바탕 퍼부어 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 왜 장가 간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이런 전화 받게 만드냐고요? 학창시절 이후로 남동생과는 뭔가 어색해져서 평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왜 돈도 없이 결혼하냐고 원망을 하고 나니까 전화 끊고 나서 정말 제가 싫어지고 우울해졌어요. 사실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고 원래 제가 가진 돈도 있으니 지금 생활 자체는 혼자 살기에 여유가 있어요. 혼자 살 집도 이미 구해놓은 상태고 당분간 목돈 필요할 일은 없겠죠. 집이 정 어려우면 얼마 정도는 내놓을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혼당해서 혼자 사는 누나를 전혀 배려 안 하고 저한테 사전 양해도 없이 결혼한다며 밀어붙이는 남동생과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전화해서 남동생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말하는 아빠 그리고 그걸 뒤에서 부추기는 엄마까지 모두가 너무 싫어집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아빠에게는 딸이 이혼하고 받아온 위자료가 그저 꽁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부모님 욕먹으라고 이런 글을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는 창피하고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그나마 이렇게 익명으로 하소연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이 정말 옛날 분이시고 예전부터 아들, 딸 차별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밤에 혼자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날 전 남편과 팔짱 끼고 들어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숨도 못 쉬게 아프고 괴로운데 마치 제가 좋은 타이밍에 잘 이혼했다는 식으로 위자료 좀 내놓으라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모은 돈을 달라고 해도 서운할 판인데 위자료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힘든 일을 당하고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받은 돈인데 그걸 달라고 하시면서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동생과 전화할 때 들었는데 아빠가 이미 신혼집 구할 때 모텔하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하네요. 저는 정말 100원짜리 하나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습니다. 제 결혼식 신부 측 축의금 들어온 것도 아빠가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 걸 엄마가 신혼여행 가서 용돈 쓰라면서 조금 떼준 것이 전부예요. 아빠 쪽 하객은 제 결혼식에 거의 오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인데 그때도 부모님께 축의금 뺏기면서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보통 축의금은 부모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친구들은 부모님의 축의금이 훨씬 많고 결혼하면서 양가 부모님이 해주신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그 돈 다 뺏기고도 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지 너무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요. 아빠한테 돈 달라는 전화 받은 뒤로 며칠 동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절대로 제 위자료는 동생한테 못 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넘친다고 해도 제가 나서서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한 푼도 못 주겠다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딸도 아니라며 올 6월에 있는 동생 결혼식에 참석할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네요. 너는 옛날부터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였어.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고 혼자 그러고 살지. 돈이 그렇게 좋냐? 이혼하고 받은 돈 창피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동생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목돈 한 번 크게 내놓겠다. 뭐라고 하든 끝까지 돈은 못 주겠다고 했더니 저 같은 건 이제 딸 취급도 안 한다네요. 처음엔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남편이랑 이혼할 때처럼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바란 적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바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딸 노릇하는 것도 포기할래요. 제가 효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용돈 드리고 계절마다 옷이라도 한 벌씩 사드렸었는데 돈 안 내놓는 딸은 필요 없다고 하시니 저도 부모님과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동생 결혼식에 갈 일도 없을 거고 그래도 축의금이라도 넉넉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돈 굳었네요.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서운한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앞가림이나 잘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